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6월 20일 오후 1시 50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D-Day 말씀을 드렸는데요. 6월 어디서 종가를 버티는 게 참 중요한 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짧고 굵게 말씀만 드리자면 결론은 하나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3개월 봉 있죠? 이게 7월 1일에 끝납니다. 결국 6월 20일, 이제부터 10일 남았습니다. 이 10일 후에 끝나는 이 봉의 종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데요. 더 내려갈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저항을 3개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이 저항은 2021년도 코로나 상승 이후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던 매물이기 때문에 이 이하에서 끝나게 되면 우리는 그 이후의 시간을 알게 된다. 그 이후의 시간은 뭐다? 바로 횡보. 가장 개미들이 힘들어하는 바로 그 시간의 횡보를 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하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어느 순간 시장에 누군가가 뿌렸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바로 알트코인 상패 갑자기 돌았습니다. 누가 그거를 뭐 정말 매집을 하기 위해서 의도를 했든 아닌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랴부랴 시장은 정말 흔들기 시작했고요. 소위 김치코인들의 어마어마한 하락을 몰고 온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관련해서 김치코인들에 대한 상장 폐지 루머로 인해서 아니다.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그 이슈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업비트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업비트와 쌍두마차를 이루는 금감원조차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선 입장을 발표한 금감원의 경우에는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일 뿐이지 종목에 대한 심사를 직접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일단 사업자에 대한 검사만 한답니다. 그럼 사업자는 누굽니까? 업비트와 빗썸 같은 거래소 대상으로 검사만 하는 것 뿐이지 종목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심사는 누가 말한다는 겁니까?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한다는 겁니다. 자체 검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하고 그런 거래소들을 대상하는 게 본인들이 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게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도 이런 무분별한 하락이 나오는 걸 보고서요. 업비트에서도 입장 발표를 했죠. 기존에도 이미 상장 여부와 관련해서 심사해오던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 업비트 상장하기 정말 힘들죠. 근데 지금 루머처럼 돌고 있는 상장 폐지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면서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상장 폐지되는 코인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만큼의 그렇게 많은 상장 페이지 코인들이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이제 업비트의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불안하죠. 저도 사실상 아무리 그렇게 달래고 해도요. 불안한 건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7월 19일 이후에 나와야 알겠지만 이 현재의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금리랑 똑같다고 봅니다. 금리도 결국 금리 당일 날짜까지 시장이 흔들리는 것처럼 7월 19일까지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숙지를 좀 해둬야겠죠. 결국 다시 돌아가서 그래 알트코인에 대한 심사가 되는 거는 뭐 제도권 안에 들어가니까 좋은 거야. 근데 차트적으로만 보더라도 일단 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 결국 우리는 6만 1000 현재 6만 65K 있거든요. 6만 1000 $4,000가 떨어져야 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 구간까지 본다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원화 기준으로 보면 현재 9,200만 원이에요. 반등이 일부 나오긴 했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9천만 원에서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8,800만 원에서 9천만 원 이 사이인데요. 지금 더 떨어져야 돼요. 왜냐면 지금 원화가 달러보다 갭이 떨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달러 기준으로 갭을 맞춘다고 하면 거의 8,700만 원까지도 빠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갭을 맞추러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6만 1000 여기까지는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장 큰 베스트 시나리오인 61K를 빠르게 찍고 반등을 해야 돼요. 그게 6월 안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 나와야 한다? 바로 이 저항을 덜 막기 위해서. 근데 반대로 61K까지 가는 거는 오케이야. 근데 반등을 못 한다?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된다? 시간이 죽을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진다. 어떻게 힘들어진다라고 했죠? 바로 이 흐름. 아래 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박스권으로 만들어지는 이 기간 3, 6, 9개월 이 흐름. 자, 아래 꼬리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박스권으로 갇히는 흐름은 여기에 갇히게 됩니다. 이 아래 꼬리 범위에서.
자, 여기서 나왔던 종가와 고가에서 놀았던 이 범위 있죠? 이게 참 무서워지는 구간이 나온다. 결국 여기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시 횡보를 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이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디데이 11일 동안 지켜봐야 한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상승의 조건은 없어? 진환이 형?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살펴볼 거는 몇 가지 있어요. 대체적으로 뭐냐면 일단 최근에 하락세를 조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긴 해요. 예를 들어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 거에 대한 이유가 뭘까를 찾아보면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아마 채굴자들의 매도세예요. 데이터를 보시다시피요. 일단 채굴에 대한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채굴자들이 이거를 채굴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채굴을 하는데도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또 파는 거예요. 3월 대비해서 지금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5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채굴 비용을 충당하고 있고 이들의 지갑에서 매도를 하고 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만 보더라도 그게 매도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의견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또 많이 화두가 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상장 폐지라는 이슈에 대해서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보통 자금이 들어올 때 비트코인 ETF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신규 발행이 이루어지면서 그 신규 코인에 대해서 자금이 보통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요즘 보면 신규 코인에 대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는 신규 자금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알트코인에 대한 자금 분산도 한계가 도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을 높일 만한 요소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매도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크게 들어왔던 비트코인 ETF의 자금이 요즘 상당히 많은 유출이 오히려 되고 있죠. 유입보다는 유출이 어느새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하락 원인으로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만 들었을 땐 굉장히 안 좋고 계속 하락만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짚어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 봉의 종가 기준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지표가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게 바로 볼린저 밴드 21선이에요. 이 지표는요. 이 하단에 표시해뒀던 이 표시들이 뭐냐면 그동안의 반감기 이후에 20주 이평선을 표시한 겁니다. 이 이평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보통 하락의 시간으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상에서 반등을 할 경우 다 상승으로 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감기가 네 번째 오고 있죠. 네 번째 오는 이 텀, 둘, 셋, 넷, 이 텀에서 지금 터치를 한 곳이 결국 뭐다? 그동안에 반등을 했던 구간입니다. 결국 이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하락이고 이제 반등을 할 타이밍인데 반등을 하면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가격으로 말씀드리는 이번 타이밍에 매수를 들어갈 만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게 차트상으로나 지표상으로나 이제는 한번 과감하게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럼 진환이 형이 만약 매수를 들어갔는데 형이 말했던 구간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시간으로 죽이는 구간이 오면 어떡해? 그러면 그때는 저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박스권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7월 1일자에 한 개가 생길 거고요. 11월 1일자에 또 하나가 생길 거예요. 총 2개 봉 생긴다고 가정을 할게요. 시간을 끄리는 바로 6개월간의 시간을 또 주겠죠. 근데 이 6개월은 결국 6개월 봉으로 만드는 봉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6개월 봉이 끝나는 타이밍이 언제냐?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봉 끝나는 게 언제다? 1월 1일. 그러면 결국 또 한 해의 봉이 끝나죠. 그러면 결국 또 다시 1년 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년 봉이 어떻게 되느냐? 답이 나오겠죠. 지금 상승을 할 때 6개월 봉이 3개의 양봉을 띄운 것처럼 1년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2개의 봉이 세 번째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상승 삼각수렴의 돌파를 이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이 48,000까지 갈 일은 저는 절대 없다고 보고요. 결국 저는 흐름은 계속 상승이되 얼마만큼의 기간 조정이 나올지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뿐이고 6개월 봉, 1년 봉은 다 상승으로 턴을 하고 있고 3개월 봉상 조정이 얼마나 긴지가 지금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 얘기로 봤을 때 다시 돌아가면 박스권 안에서는 등락이 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16% 내의 범위입니다. 16% 내외의 범위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물량 모집을 할 것 같고요. 알트는 저는 변화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7월 19일 이후에 알트코인 중에서는 사라지는 애 있죠.
근데 살아남는 애들은 펌핑 미치도록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과거에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정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웨이브를 비교해 드릴게요. 웨이브가 2017년도 코인들 잘 보세요. 월봉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빼고 다시 올렸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코인 하신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2017년 10월 1일부터 11월 그 다음 폭발했을 때 이 털기했던 장을 보십시오. 저가 깨고 올리고 그 다음 슝 갔죠. 이때가 지금과 같은 알트코인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계속 나왔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적정성이 풀리고 투더문했습니다. 저는 과거가 다시 한번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했듯이 과연 7월 19일 이후로 상패에서 벗어나는 코인들은 지금 특정 자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코인들은 분명히 7월 19일 이후로 다시 한번 떡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7월 19일까지는 최소한 상징성 있는 코인 위주로 가져가고요. 7월 19일 날 아무도 모르는 코인들이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지 그게 판단이 되면 그때 살아남는 위주로 만약 이런 봉이 나온 애들이 있다. 무조건 사야 합니다. 그런데도 윗꼬리를 단다?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 보면 월봉이 지금 어떻습니까? 칠리즈 방금 웨이브 봤던 코인이랑 똑같죠. 자,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방금 제가 웨이브를 어떤 차트를 보여드렸냐면 웨이브 과거의 패턴과 똑같이 말씀드리면서 요 세 개의 패턴 말씀드렸죠. 자, 칠리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봉, 음봉 나왔고 음봉 깨는 거 보이셨죠? 보이셨죠? 양봉 깨고 음봉 나왔습니다. 그 다음 7월봉 뭡니까? 7월이 바로 악재가 소화되는 그달이에요. 7월 19일 날 이걸 깬다 어떻게 됩니까? 양봉으로 이게 소화가 되고 투더문으로 윗골이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하고 말이죠. 8월에 그냥 떡상해버리는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차트성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다 있다 했죠. 여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왜냐면 차트가 항상 차트라는 거는요. 비율적으로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대1로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가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 비트코인이 어디서 종가 마감을 할지. 그런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제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매수를 들어가는 곳에서 6개월 동안 횡보하는 박스권에 갇힌다? 그럼 뭐가 돼요? 횡보가 비트코인이 한다는 거는 알트코인이 개떡상한다는 얘기. 이거 아시잖아요, 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방어를 하고 있고 7월에 있을 만한 이슈가 뭐다? 19일에 알트코인들에 대한 악재가 호소되고 살아남는 애들. 바로 이렇게 된다면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칠리즈가 만약 웨이브와 같이 똑같은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87원을 찍었어. 떡상한다고 여기까지 갈게요. 700원 갔어요. 몇 배 오릅니까? 900% 상승하는 거예요. 알트들 미치죠? 그러면 사람들 다시 열광합니다. 예, 이 차트가 지금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왜 6월 10일 남을 동안 집중해야 하는지 7월에 뭘 봐야 하는지 이걸 아셔야 하는 거고요. 절대 세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러고서 치켜 오르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개미들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저 또한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지금 이 시장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떠날 타이밍이 맞는지 모두가 지치고 모두가 알트코인 끝났다 하는 이 판이 이제부터 눈을 치켜띄고 봐야 하는 시장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코인들 그리고 모든 것들 다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재밌는 얘기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 입장하시고요. 다음번에 오늘 웨이브와 칠리즈를 말씀드린 것처럼 칠리즈와 또 비슷한 애들 몇 가지 골라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